체질량 지수가 같은 정상 체중에 가까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지만 상상해 볼게요. 키가 4배인 사람은 허리둘레가 몇 배가 될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날씬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이유를 아신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물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사람의 신체, 그 중에서도 특히 키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들의 평균 키는 외국인들보다 꽤 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키가 커졌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영양 상태가 더 좋아지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인 거죠. 그래서 키에는 환경적 요인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죠. 물론 개별적인 사람에 대한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키는 북유럽 남성들의 평균 키보다 작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아무리 영양 상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평균 키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유전적 요인도 분명히 있죠. 둘 모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과거에 연구했던 주제이기도 해요. 제가 그때 연구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크기, 모습 사이의 관계입니다. 크기가 커도 모습은 같을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물고기 같아요. 그 낚시꾼들의 과장, 여러분도 아시죠? 어디서 붕어를 잡았어요. 잉어나 그거를 갖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잡은 잉어가 글쎄 이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진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고기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물고기는 모습이 같아서 물고기 크고 작은 두 물고기를 놓고 따로따로 독사진을 찍은 다음에 여러분이 사진을 비교하시면 물고기의 실제 크기가 얼마인지를 물고기의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한편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키가 크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와 모습의 관계를 먼저 고민한 사람은 유명한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가 말년에 교황청하고의 어떤 알력 그리고 재판 결과로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말년에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갈릴레오가 유명한 법칙을 하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도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바로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그걸 갈릴레오의 제곱 세제곱 법칙 이라고 불러요. 갈릴레오의 제곱, 세제곱 법칙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갈릴레오는 자기가 쓴 책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작은 강아지가 있고 큰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크기는 다르고 언뜻 겉에서 보면 모습은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갈릴레오가 책에서 묻습니다. 큰 강아지 몸속에 들어있는 몸속의 뼈가 작은 강아지 몸속에 들어있는 뼈와 같은 모습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는 스스로 답을 알려줘요. 큰 강아지 몸속에 들어있는 뼈가 작은 강아지 몸속에 들어있는 뼈보다 더 뚱뚱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소개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몸속에는 뼈가 들어있는데요. 뼈가 하는 역할은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뼈가 얼마나 큰 몸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뼈의 단면적이 바로 그 뼈가 버틸 수 있는 몸무게에 비례한다는 걸 금방 보일 수 있어요. 수식으로 좀 설명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필기하시면서 유심히 들어주십시오. 뼈가 버틸 수 있는 압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압력이 정해져 있고요.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뼈가 어느 정도의 압력을 버틸 수 있는지가 주어져 있다면 뼈가 버틸 수 있는 무게는 힘이고요. 그걸 면적으로 나눈 게 압력이어서 뼈가 버틸 수 있는 무게는 뼈의 단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뚱뚱한 뼈가 더 큰 몸무게를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큰 강아지와 작은 강아지 몸속에 들어있는 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큰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보다 키가 10배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큰 강아지의 전체 몸무게는 무려 1000배가 됩니다. 몸무게는 부피에 비례하고 부피는 갈릴레오의 제곱, 세제곱 법칙에 의하면 길이의 3승에 비례해서 길이가 10배가 되면 부피는 1000배가 되고 따라서 몸무게가 1000배가 되죠. 한편 큰 강아지 몸속에 들어있는 뼈의 단면적은 면적이어서 갈릴레오의 제곱, 세제곱 법칙에 따르면
딱 100배밖에 늘지 않죠. 즉 똑같은 모습으로 작은 강아지와 큰 강아지가 존재하는 거라면, 크기는 다르지만 그렇다면 큰 강아지 몸속의 뼈는 1000배나 늘어난 몸무게를 100배밖에 늘지 않은 뼈의 단면적으로는 버틸 수 없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큰 강아지 몸속에 들어있는 뼈는 작은 강아지 몸속에 들어있는 뼈보다 더 뚱뚱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코끼리 다리가 뚱뚱한 겁니다. 코끼리는 크잖아요. 큰 몸무게를 버티려면 코끼리의 다리는 개미 다리처럼 가늘어서는 절대로 못 버티겠죠. 코끼리 다리는 뚱뚱하게 되는 거죠. 코끼리 다리가 왜 뚱뚱한지 갈릴레오의 제곱 세제곱 법칙으로 금방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고요. 코끼리에 대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코끼리가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당연히 코끼리 몸속에 들어있는 세포의 숫자에 비례해서, 그런데 부피는 몸무게에 비례하고 따라서 길이의 3승에 비례하죠. 무슨 얘기냐면 커다란 포유류, 코끼리 같은 그런 동물들의 경우에는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한편 코끼리의 피부의 면적이니까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죠. 즉 길이가 10배인 코끼리가 있다고 치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1000배가 늘어나고요. 몸에서 피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방출하는 열은 100배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럼 코끼리는 더운 게 문제일까요? 추운 게 문제일까요? 당연히 코끼리는 몸이 더운 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피부를 보시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피부의 면적을 늘려서 바깥으로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하기 위해서 코끼리의 피부가 쭈글쭈글해진 거죠. 또 코끼리는 커다란 귀가 있거든요. 코끼리의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코끼리의 귀가 코끼리의 몸 다른 부위보다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코끼리의 커다란 귀는 코끼리의 체온을 낮추기 위한 냉방 장치죠. 저는 이런 게 과학자로 살면서 꽤 재밌어요. 갈릴레오의 제곱, 세제곱 법칙만을 이용해도 우리는 코끼리의 다리가 왜 뚱뚱한지, 코끼리는 왜 털이 거의 없는지, 코끼리의 피부는 왜 쭈글쭈글한지, 그리고 코끼리의 큰 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의 경우에 여러분 모두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값이 사람들마다 정상 체중의 경우엔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알기로 18에서 24 정도인가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 체중이라는 것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체중을 갖는다는 뜻이고요. 결국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엔 고만고만하게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종이에 볼펜으로 수식을 적어보세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사람들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분모에 있는 키의 제곱을 오른쪽, 등호의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그럼 결론이 뭐가 될까요? 몸무게는 키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큰 강아지 그리고 코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물들은 몸무게가 길이의 3승에 비례합니다. 한편 사람은 몸무게가 키의 3승이 아니라 키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왜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하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그 결과를 얻었는지 기억하시죠?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건데 그 값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이에 볼펜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수식을 적어보세요. 사람의 몸을 한번 원기둥 같은 모습이다 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 몸 전체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니까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허리 부분에서의 반지름을 R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원기둥의 밑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한편 사람의 키는 H라고 적을게요. 즉 사람의 몸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가 됩니다. 그런데 부피는 몸무게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적은 사람 몸의 부피는 몸무게에 비례하고요. 앞에서 체질량 지수가 키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R 제곱 H가 H 제곱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게 돼요. 이 식을 정리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돼요. 사람의 허리 부분의 반지름이 키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키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칠판에 수식으로 적으면 정말 여러분이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걸 종이 위에 볼펜으로 적어 보시면서 계산을 따라해 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 몸을 원규둥 모양이다 라고 가정하면 사람 몸의 부피를 파이 r 제곱 h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런데 사람 몸의 부피는 몸무게에 비례하고 체질량 지수 얘기해서 제가 몸무게는 키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이 r 제곱 h가 h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식을 정리하면 사람의 허리 부분의 반지름이 키의 제곱근에 비례해요. 그 식을 놓고 제가 깨달은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체질량 지수가 같은 정상 체중에 가까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지만 상상해 볼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4배예요. 그런 사람은 현실 없죠. 하지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키가 4배인 사람은 허리 둘레가 몇 배가 될까요? 앞에서 제가 사람의 경우엔 허리 둘레가 키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가 4배인 사람의 허리 둘레는 작은 사람의 2배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키가 4배인 사람의 허리 둘레는 2배밖에 늘지 않아요. 그렇다면 키가 4배인 사람을 독사진을 찍고 키가 작은 사람을 독사진을 찍은 다음에 두 독사진을 나란히 놓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키가 큰 사람이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키는 4배나 큰데 허리 둘레는 2배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이야기의 제목을 왜 키 큰 사람은 날씬해 보일까라고 잡아봤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왜 키 큰 사람이 더 날씬해 보이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날씬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이유를 아신 거죠. 저는 키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패션 모델들 중에 키 큰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키 큰 분들이 보통의 일반 정상 정도 그 키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체질량 지수가 같다면 키가 큰 사람을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은 더 날씬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날씬해 보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날씬해 보이시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키가 크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 채널 법물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